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밤도 삼성전자의 꿈을 꾸고 싶은 천만입니다. 벌써 늦은 밤이에요. 오늘 완전 심야입니다. 심야. 제가 좀 늦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서 이제 늦게 영상을 또 올리게 되네요. 좀 기다리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 방송을 올리면서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또 조정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외치는 꾸주 3호를 실천하시면 된다. 여유 있는 분만 하세요. 여유도 없고 이렇게 좀 능력이 안 되면은 좀 잠깐 쉬어도 됩니다. 잠깐 쉬어가도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좀 여유가 있거나 어느 정도의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다가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꾸주 3호 소액으로도 괜찮습니다. 몰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몰빵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한 2,984원에 이제 장을 마감을 했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보면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4.02포인트 정도 빠졌죠.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2,980.27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이제 인상한 것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시중에 돈을 푸는데 큰 역할을 했던 우리 제로금리,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20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네요. 이제 끝! 이전 제로금리는 끝! 그래서 금통위에서 코로나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불확실성이 약간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요. 물가가 상당 기간 이제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통화 정책의 그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팔자예요. 팔자 이렇게 이어지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은 홀로 2,017억, 한 2,012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외국인은 한 946억 정도, 그리고 기관은 1,504억을 이제 매도를 했네요.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식품과 식료품, 소매 쪽 이쪽이 많이 떨어졌네요. 평균적으로 한 3.9% 정도 빠졌고, 전기전자 1.45%, 보험 1.36, 종이목재 1.34, 쭉 다 빠졌어요. 대부분. 그리고 은행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은행이 3.57%나 올랐습니다. 의료정밀 1.62%, 금융업도 한 1.32%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어요. SDI는 하락폭이 2% 정도 됐고, SK하이닉스도 한 1.67%나 좀 빠졌습니다. 그 반도체주들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기아도 한 1.2% 빠졌네 보니까, LG화학, 현대차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반면에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올랐어. 카카오뱅크가 4.9%나 올랐습니다. 카카오도 한 2.8% 정도 올랐고, 특히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왜 갑자기 올랐나? 보니까 코스피 그 200 지수 그 조기 편입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이날 증시에서 카카오페이 주가가 전날보다 한 33,500원 정도 급등해가지고 21만 6,500원. 많이 올랐죠. 21만 6,500원. 이달 3일 상장한 후 가장 큰 상승폭이고,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주당 20만 원 선을 돌파를 했죠. 최고가 경신했고요. 시가총액은 28조 2245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47포인트 빠져가지고 1015.66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28포인트 올라서 이제 1023.41에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 올랐지만 결국 하락 전환했어요. 그래서 다시 1010대로 이제 회귀를 한 거죠. 코스닥 시작 시총상위 보니까 에코프리미엄이 한 1.98%나 좀 빠졌고, LNF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 2.7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2위인 위메이드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 7% 넘게 떨어졌고, CJ ENM도 한 6.96%, 한 7% 가까이 빠졌죠. 하여튼 많이 빠졌습니다. 간밤에 또 미국에서 발표된 그 FOMC 그 11월 정례 회의 그 의사록에는 그 다수 참석자가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목표치보다 계속 높을 경우에는 현재 예상보다는 빠르게 이제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해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은 거죠. 하여튼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은 약간 통화긴축의 속도를 약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장은 이렇게 흘러갔어요. 하여튼 아쉽지만은 오늘은 어쩔 수 없었다. 지금 보니까 그 유럽 쪽에 영국은 한 0.2% 오르고 있고요. 프랑스도 한 0.26% 정도, 독일도 한 0.12. 그래도 빨간불로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간불로 현재 유럽 쪽에는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보니까 새벽에 나름대로 선전했어요. 그래가지고 0.93% 정도 올랐죠. 0.93% 정도. 그래도 상승을 했다. 뿅망치 나왔는데 보니까 3870.01. 그립네요. 벌써 3982.12. 이때 최고점 찍은 게 상당히 그리워집니다. 빨리 3900 뚫어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뭐 그때 열심히 주워 담아야겠죠. 현재 그 보니까 미국 달러는 한 3원이나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1190.50원의 모습을 보였고, 달러 일본에는 115.33엔 조금 올랐습니다. 유가는 78.39달러. 올라가다 좀 빠졌고요. 약간 빠진 모습을 보이고, 일본 엔화가 좀 빠지네요. 한 1032.03원이고, 유로화는 1335.98원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 그 위안화는 한 186.30원. 위안화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요즘 보니까 위안화가 옛날에 170원대인데 어느새 이제 180원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 값도 이제 좀 빠지고 있고요. 1684.46원, 한 16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1600원대. 국제 금값도 올랐습니다. 1784.3달러. 국내 금값은 68,649.2원. 금값이 다시 조금씩 더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이거 뭐 도통 이거 뭐 감을 못 잡겠어요.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도 그래도 보면 금값은 올랐어. 금값은 올랐다. 뭐 여러분들 아직도 금테크 많이 하죠. 골드테크. 금값 살 때는 금값 좀 많이, 금을 좀 많이 담아놓고 나중에 또 오르면 팔면 되겠지만은 금테크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재밌어요. 지금 1.643이에요. 보니까 한때 뭐 1.680까지 올라가지고 막 들쑥날쑥 하는데, 이게 한번 슈팅해버리면은 막 나스닥에 있는 IT 업종들이 막 흔들흔들해요. 막 주가 떨어지고 난리 치는데, 지금 약간 좀 빠졌습니다. 빠졌지만은 이 또 언제 또 1.64에서 1.67, 68로 가면은 또 난리 부르스 치겠죠. 하여튼 지금 금리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데 갑자기 지금 튀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좀 안 좋아요.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는 금리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현재 선물지수 보니까 지금 다우는 한 0.19% 오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선물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S&P는 한 0.21% 정도 오르고 있고, 나스닥 0.22%, 그리고 러셀은 0.20, 현재는 약간 0.2대를 상승을 하고 있고요. 독일은 좀 빠지고 있네요. 0.03 조금 빠지고 있고, 프랑스 0.24 오르고 있고, 영국도 0.23%, 유로도 0.09, 이탈리아는 약보합이네요. 0.01. 유럽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근데 상승의 힘은 작다. 상승의 힘은 작아요. 상승 작고, 일단은 미국이 좀 시원하게 한번 올려줘야 하는데, 오늘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좀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오늘은 한번 시원한 불기둥 한번 기대를 해보겠네요. 아니지? 내일은 장이 쉬지. 보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일은 미국이 또 쉽니다. 추수감사절로 휴장이네, 휴장. 오늘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아쉽지만은 삼성전자 시가가 75,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슈팅할 줄 아는데 지금 약간 좀 꺾였습니다. 꺾여가지고 이게 또 이러다가 또 추락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눈초리가 많아요. 또 하방에 좀 힘이 많이 실려 있다. 그래서 73,000원 선까지 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73,000원까지도 여긴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 1% 정도 더 조정받을 수 있어요. 1% 정도.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계속 지금 장난질을 많이 하는데 외인들이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봉 자체가 지금 약간 하락세로 많이 쏠려 있는데 빠져도 이 마찬가지도 67,000원 선, 67,000원 선을 어떻게 보면 이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때 오면은 또 부지런히 모아야겠지만은 우선주도 67,000원, 본주는 아까 73,0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꾸주사모 실천하는 습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봅시다. 또 언니가 또 한번 슈팅 나올 거예요. 지금 보니까 M&A 관련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뭐 M&A 쪽으로 막 하고
그리고 특배를 이제 안 하면서 뭐 투자를 뭐 한다, 투자를 더 늘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애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널은 뭐 애널의 말일 뿐이지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내뱉는 애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뭐 신분은 밝히지 않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삼성전자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투자는 많이 해야 돼. 지금 뭐 미국 투자도 해야 하고 할 게 많은데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과연 투자로 효율성 있게 한번 띄우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그냥 시원하게 특배 또 한번 쓰는 게 낫겠느냐. 삼성에서도 고민 많겠죠. 주주 환원 제대로 안 한다면 주주들도 많이 떠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처음부터 막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뭐 결과는 한번 다음 차후에 나오는 거 보고 해야지 미리 지레 겁먹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정보가 입수되거나 소식이 전해지면은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할게요. 늦은 밤인데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